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74년을 살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던 것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게 된 것들. 70년을 살아야 깨닫는 진실들.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오후. 오늘 오후. 마트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돌아봅니다. 낯익은 얼굴입니다. 분명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매하게 인사합니다. 그 사람이 반갑게 말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3분쯤. 내내 이름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누구지? 어디서 봤지? 회사 동료. 교회 사람. 이웃?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그 사람이 갑니다. 나는 서 있습니다. 여전히 이름을 모른 채 집에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나쁠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합니다. 떴대. 이름 몰라도 인사는 했는걸. 그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걸.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안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나? 웃음이 납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름을 못 외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함이 이 말을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름을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을. 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그 순간의 따뜻한 인사라는 것을.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독일 철학자의 말.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기억하면 미칠 것입니다. 태어나서 오늘까지 74년 동안의 모든 순간. 아침마다 먹은 밥. 매일 입은 옷. 지나친 모든 사람의 얼굴. 들은 모든 말. 다 기억한다면 뇌가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지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반복되는 것들을, 의미 없는 것들을 지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망각은 내가 주는 선물입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72세 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요즘 자꾸 잊어버립니다.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잊어버립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나 치매 온 거 아닐까?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이요? 그런데 저는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 치매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치매는 다릅니다. 치매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녀 이름, 집 주소, 자기 자신. 선생님은 뭘 잊어버리세요?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찾으면 되죠. 민수 씨는 안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안 잊어버렸어. 아내 이름 기억해. 자식들 이름 기억해. 집, 주소 기억해. 핸드폰 어디 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다시 찾으면 돼. 그날부터 민수 씨는 잊어버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만 사라집니다. 망각은 내가 주는 선물입니다. 옛날 일은 기억나는데 68세 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는 옛날 일은 잘 기억합니다. 50년 전 결혼식, 40년 전 아이 태어난 날, 30년 전 이사 간 집, 다 또렷합니다. 하지만 어제 일은 기억 안 납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제 무슨 드라마를 봤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왜 옛날 일은 기억나는데 어제 일은 기억 안 날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옛날 일은 특별했으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었으니까. 결혼식, 아이, 출산, 첫 딸이 이사. 이 인생에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뇌가 보관합니다. 소중히, 오래. 하지만 어제 저녁은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밥 먹었고, 그제도 밥 먹었고, 매일 밥 먹습니다.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안 중요해. 지워도 돼. 그래서 지웁니다.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뇌는 똑똑하구나. 중요한 것만 보관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지우는구나. 이제 영희 씨는 어제 먹은 걸 기억 못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먹었든 상관없어. 어차피 밥이었겠지. 오늘도 밥 먹으면 되지.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뇌가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잊어버리면 자유롭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잊어버리면 자유롭다는 것을. 71세 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는 평생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30년 전 회사 동료가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승진을 방해했습니다. 뒷담화를 했습니다. 철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화가 납니다. 그 동료 생각만 하면 화가 납니다. 어느 날, 그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길에서. 철수 씨는 피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화가 나네. 그 사람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마 잊어버렸겠지. 그런데 나만 기억하고 있어. 나만 화내고 있어. 손해보는 건 나야. 그날 밤, 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잊어버리자. 그냥 지워버리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품은 감정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74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기억 안 나네. 정말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름은 기억나는데 얼굴이 안 떠올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잊어버렸구나.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 드디어 내려놨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면 붙잡힙니다. 잊어버리면 자유롭습니다. 니체가 옳았습니다. 망각은 축복입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는 평생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일할 때. 잊어버리면 안 돼. 꼭 기억해. 외워.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나쁜 말. 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작은 실수. 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과거의 아픔. 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기억하면 괴롭습니다. 잊어버리면 편합니다. 70세 정혜 씨 이야기입니다. 정혜 씨는 평생 상처를 기억했습니다. 20년 전 친구가 한 말.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생생했습니다. 어느 날 정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말을 기억했구나. 20년 동안 그 말에 상처받았구나. 그런데 그 친구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나 할까? 아마 모를 것입니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혜 씨만 20년을 기억했습니다. 20년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날부터 정혜 씨는 연습했습니다. 잊는 연습을. 그 말이 떠오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워. 그냥 지워. 중요하지 않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1년 후, 그 말을 덜 떠올리게 됐습니다. 2년 후, 거의 생각 안 나게 됐습니다. 정혜 씨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것은 잊어버리는 게 낫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을.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내가 현명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만 남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지우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자유롭다는 것. 원한도, 상처도, 아픔도 잊어버리면 가벼워진다는 것. 망각은 저주가 아닙니다. 망각은 축복입니다. 아침 햇살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젊었을 때는 안 보였습니다. 바빠서, 급해서, 욕심이 많아서. 하지만 70이 넘으니 보입니다. 아침 햇살.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바빠서 못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햇살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봅니다. 은퇴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춥니다. 아름답습니다. 70년을 살아봤습니다. 71세 수진 씨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커튼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커튼 열고 바로 씻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커튼을 열고 서 있습니다. 5분. 햇살을 봅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 아침 하늘은 매일 다릅니다.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구름이 있고, 어떤 날은 빨갛고, 어떤 날은 파랗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다른 하늘을 봅니다. 신기합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왜 진작 못 봤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걸. 수진 씨는 이제 아침 햇살을 보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루가 허전합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안 보였을 뿐입니다. 볼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70이 넘으니 보입니다. 나무마다 다르다는 것. 나무. 예전에는 나무가 그냥 나무였습니다. 초록색 식물.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무마다 다릅니다. 은행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잎 모양이 다르고, 가지 모양이 다르고, 나무 껍질이 다릅니다. 봄에 새싹이 나오는 시기도 다르고, 가을에 단풍 드는 시기도 다릅니다. 70년을 살아봤습니다. 73세 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정희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몇 개 키웁니다. 제라늄, 베고니아, 선인장. 예전에는 화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화초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65세에 은퇴했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무료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화초 키워보세요. 화분 하나를 사왔습니다. 제라늄. 베란다에 뒀습니다. 매일 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랍니다. 어제 없던 잎이 오늘 나옵니다. 어제 작았던 꽃봉오리가 오늘 큽니다. 매일 다릅니다. 정희 씨는 매일 아침 화분을 봅니다. 10분씩. 물을 주고, 잎을 만져보고, 꽃을 봅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왜 진작 몰랐을까? 70년을 살아야 봤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꽃집에 갔습니다. 화분을 더 사려고. 주인이 여러 종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베고니아고요. 이건 시클라멘이고요. 이건 칼랑코에예요. 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꽃 이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다 다르네요. 네. 키우는 방법도 다 달라요. 물 주는 양도 다르고, 햇빛도 어떤 건 많이 필요하고, 어떤 건 그늘에 놔야 해요. 정희 씨는 배웠습니다. 꽃마다 다르다는 것을, 각자 좋아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그런가? 사람도 다 다른가?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고 필요한 게 다른가? 그렇습니다. 사람도 꽃처럼 다 다릅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70년을 살아봤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다. 사람. 예전에는 사람을 제대로 안 봤습니다. 겉만 봤습니다. 직급, 학벌, 재산, 외모. 이런 것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 자체를 봅니다. 69세 동수 씨 이야기입니다. 동수 씨는 매주 목요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르신들 점심 배식. 처음에는 봉사활동이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뭐라도 해야지. 그런데 몇 달 하다 보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오시는 할머니. 혼자 사십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매주 목요일 점심이 유일한 외출입니다. 밥을 드리면 환하게 웃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미소. 동수 씨는 그 미소를 봅니다. 이분은 외로우시구나. 이 점심이 얼마나 소중하실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 매주 오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동수 씨가 물었습니다. 불편하신데 왜 매주 오세요?
배달도 해드리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여기 오면 사람들이 있잖아. 동수 씨는 이해했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그리우시구나. 예전 같았으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배식하러 온 노인으로만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로움,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함. 70년을 살아야 봤습니다. 어느 날 동수 씨는 길에서 노숙자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 사람은 게으른 거야. 일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사연이 있을까? 가족은 있을까? 아플 텐데, 추울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 동수 씨는 편의점에 가서 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노숙자에게 줬습니다. 드세요. 노숙자가 놀라며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씨는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예전에는 왜 사람을 제대로 안 봤을까?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직급도, 학벌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을. 70년을 살아봤습니다. 침묵이 편한 사람. 침묵. 예전에는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말이 없으면 불편했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하는데 억지로 말을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아무 이야기, 침묵을 채우려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침묵이 편합니다. 75세 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매주 일요일 친구를 만납니다. 50년 지기. 예전에는 만나면 수다를 떨었습니다. 3시간 내내.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차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가끔 한두 마디 하고. 대부분 침묵입니다. 하지만 편합니다. 억지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침묵이 편한 사람이구나. 70년을 살아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비슷한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그 할머니는 말이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씨는 들었습니다. 30분, 1시간. 피곤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네.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저분과는 친해지기 힘들 것 같아. 침묵이 불편할 것 같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을. 침묵이 편한 사람.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침묵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침묵이 더 깊은 대화라는 것을. 말이 없어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70년을 살아야 알았습니다.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 나이 들어서 작은 것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큰 것만 봤습니다. 큰 성공, 큰 집, 큰 차. 큰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것이 보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창밖에 앉은 참새. 발에 신은 편한 신발. 전화로 듣는 자식 목소리. 작은 것들이 행복입니다.
68세 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미숙 씨는 평생 큰 것을 추구했습니다. 큰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30년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샀습니다. 40평 아파트.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몇 년 살다 보니 불편했습니다. 넓어서 청소하기 힘들었습니다. 방이 많아서 난방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 너무 넓었습니다. 65세에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24평.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40평에서 24평으로. 작아졌네. 하지만 살아보니 좋았습니다. 청소하기 쉬웠습니다. 난방비가 적게 나왔습니다. 아늑했습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큰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나한테 맞는 게 좋은 거구나. 지금 미숙 씨는 작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작은 집, 작은 화분, 작은 컵, 작은 그릇. 작은 것들이 예쁩니다. 작은 것들이 편합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큰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작은 것도 아름답다는 것을. 아니, 작은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들리지 않던 소리들. 새소리. 예전에는 안 들렸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들립니다. 참새, 까치, 비둘기. 소리가 다 다릅니다. 70세 경호 씨 이야기입니다. 경호 씨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새소리, 바람 소리,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 예전에는 안 들렸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어폰을 안 낍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더 좋습니다. 경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많구나. 진작 들을 걸.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조용해야 들린다는 것을. 멈춰야 보인다는 것을. 70년을 살아야 깨달았습니다. 70년을 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 나무의 다름, 사람의 내면, 침묵의 깊이, 작은 것의 아름다움, 자연의 소리. 젊었을 때는 안 보였습니다. 바빠서, 급해서, 욕심이 많아서. 하지만 70이 넘으니 보입니다. 천천히 살게 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 봤을 뿐이라는 것을. 70년을 살아야 볼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나이 들매의 선물입니다. 느려졌다는 것. 젊었을 때는 빨랐습니다. 빨리 걷고,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니 느려집니다. 몸이 느려집니다. 걸음이 느려집니다. 말이 느려집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릴까?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느린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70세 경수 씨 이야기입니다. 경수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집에서 공원까지. 왕복 2km. 예전 같았으면 20분이면 갔습니다. 빨리 걸어서. 하지만 지금은 1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100m 걷다가 쉽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을 봅니다. 다시 걷습니다. 200m 걷다가 멈춥니다. 꽃을 봅니다.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빨갛습니다. 다시 걷습니다.
공원에 도착합니다. 30분 걸렸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새 소리를 듣습니다. 까치, 참새, 비둘기. 소리가 다 다릅니다. 10분 앉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천천히 30분 걸립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수 씨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20분 만에 갔다 왔는데 지금은 1시간이 걸리네. 하지만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봤어. 그냥 걸었을 뿐이야. 지금은 많은 걸 봤어.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새 소리도 듣고, 느리지만 풍성해.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빠르면 못 봅니다. 느려야 보입니다. 빠르면 얕습니다. 느려야 깊습니다. 천천히 먹는다는 것. 밥. 예전에는 밥을 빨리 먹었습니다. 10분. 숟가락을 빨리 들고, 빨리 씹고, 빨리 삼켰습니다. 왜? 바빴으니까.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먹습니다. 30분. 한 숟가락 뜨고, 천천히 씹습니다. 30번. 맛을 느낍니다. 쌀의 단맛, 김치의 아삭함, 된장찌개의 구수함. 다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빨리 먹어서. 지금은 압니다. 천천히 먹으니까. 68세 미영 씨 이야기입니다. 미영 씨는 요즘 요리를 천천히 합니다. 예전에는 빨리 했습니다. 30분 안에 저녁 준비. 빨리 썰고, 빨리 볶고, 빨리 끓이고.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합니다. 1시간. 재료를 천천히 씻습니다. 하나하나.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천천히 썹니다. 칼질을 정성스럽게. 모양을 예쁘게. 천천히 볶습니다. 약한 불에. 향이 올라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 천천히 끓입니다. 보글보글. 맛을 봅니다. 간을 맞춥니다. 1시간 후. 요리가 완성됩니다. 예전 요리보다 맛있습니다. 왜?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시간이 들어갔으니까. 미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빨리 하면 맛없어. 천천히 해야 맛있어. 미영 씨는 이제 먹는 것도 천천히 합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습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내가 1시간 들여 만든 음식이야. 천천히 먹어야지. 맛을 느껴야지. 30분 동안 먹습니다. 예전에는 10분이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분. 느립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천천히 해야 제맛이라는 것을. 빨리 하면 부실합니다. 천천히 해야 단단합니다. 책을 천천히 읽는다는 것. 책. 예전에는 책을 빨리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 빨리 넘기고, 빨리 끝내고. 많이 읽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읽습니다. 한 달에 한 권. 한 페이지를 읽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일까?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다시 읽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천천히. 한 달 후. 한 권을 다 읽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만에 읽었던 책. 지금은 한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더 많이 남습니다. 왜? 천천히 읽어서. 깊이 생각해서. 72세 진수 씨 이야기입니다.
진수 씨는 요즘 논어를 읽습니다. 한문으로. 하루에 한 문장. 아침에 일어나서 한 문장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觉而时习之 보이소호.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문장을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배우고 익힌다는 게 뭘까? 왜 기쁠까? 나는 요즘 뭘 배우고 있나? 저녁에 다시 읽습니다. 아침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루를 살면서 깨달음이 생겼으니까. 진수 씨는 1년에 논어를 한 번 읽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이면 읽었을 책. 지금은 1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훨씬 깊이 이해합니다. 어느 날 진수 씨는 손주를 만났습니다. 중학생 손주.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독서록 써야 하는데 책 빨리 읽는 법 없어요? 진수 씨는 웃었습니다. 빨리 읽으면 뭐해? 남는 게 없는데. 그래도 빨리 읽어야 많이 읽잖아요. 많이 읽으면 뭐해? 깊이 읽어야지. 손주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으니까. 아직 배우지 못했으니까. 진수 씨는 말했습니다. 너도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천천히 읽는 게 더 좋다는 걸.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읽으면 얕습니다. 천천히 읽어야 깊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젊었을 때는 채우려고 했습니다.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물건을 채우고, 많이 가지는 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니 알았습니다. 비워야 한다는 것을.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어극, 수정독. 비움을 극도로 하고 고요함을 독실히 지켜라. 비워야 채워집니다. 비워야 자유롭습니다. 74세 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평생 모았습니다. 책, CD, 옷, 글, 장식품. 집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집이 답답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비우자. 책부터 시작했습니다. 1000권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봅니다. 이 책 다시 읽을까? 솔직하게 답합니다. 아니, 버립니다. 아깝습니다. 하지만 버립니다. 일주일에 100권씩. 10주 동안 900권을 버렸습니다. 100권만 남겼습니다. 정말 소중한 책만. 책장이 텅 비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다음은 옷. 옷장을 엽니다. 옷이 가득합니다. 하나하나 꺼냅니다. 이 옷 입을까? 솔직하게 답합니다. 아니, 3년 동안 안 입은 옷. 다 버립니다.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옷장이 텅 비었습니다. 이제 옷 고르기가 쉽습니다. 몇 벌 없으니까. 글, 장식품, CD. 다 정리했습니다. 3개월 후. 집이 텅 비었습니다. 예전의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행복합니다. 왜 진작 비우지 않았을까?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물건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정리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시간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비우면 자유롭습니다. 정리할 것도 없고, 청소할 것도 적고, 관리할 것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비워야 행복하다는 것을. 물건이 많으면 답답합니다. 비우면 시원합니다. 관계도 비워야 한다. 관계.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친구, 동료, 지인.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적어도 괜찮다는 것을. 69세 선희 씨 이야기입니다. 선희 씨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친구, 교회 친구, 동네 친구. 10명은 됐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바빴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진짜 친구일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니, 진짜 친구는 몇 명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침묵이 편한 사람. 5명. 5명만 진짜 친구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는 사람. 선희 씨는 정리했습니다. 모임을 줄였습니다. 만남을 줄였습니다. 5명하고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했습니다. 5명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오래 이야기하니까, 솔직해지니까. 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많이 필요 없구나. 진짜 친구 몇 명이면 충분하구나. 어느 날 선희 씨는 오랜만에 예전 친구를 만났습니다. 50명 중 1명.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모임에 안 나와? 바빠서. 뭐가 바빠? 다른 사람들 만나느라. 누구? 진짜 친구들. 그 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희 씨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관계도 비워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보다 깊은 사람 몇 명이 낫다는 것을. 욕심을 내려놓다. 욕심. 예전에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하지만 지금은 욕심이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73세 종수 씨 이야기입니다. 종수 씨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70억. 하지만 7억까지만 모았습니다. 은퇴할 시간이 됐습니다. 3억이 부족한데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7억으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살아보니 됐습니다. 집은 있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연금이 나옵니다. 7억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넉넉했습니다. 종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10억이 필요 없었구나. 7억으로도 충분하구나. 아니, 5억이어도 괜찮았을 거야. 아니, 3억이어도 살 수 있었을 거야. 욕심이었습니다. 10억은. 종수 씨는 이제 돈을 안 셉니다. 통장을 안 봅니다.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남으면 그냥 놔둡니다.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수 씨는 손주에게 용돈을 줍니다. 예전보다 많이. 손주가 놀랍니다. 할아버지,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어차피 쓸 데도 없어. 그래도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종수 씨는
진심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며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욕심이라는 것을, 충분히 있다는 것을. 비우면 편합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느린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느려야 보이고, 느려야 깊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을. 물건을 비우고, 관계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면 오히려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을. 채우려고만 했던 젊은 날. 비우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니 압니다. 비움이 진짜 풍요라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니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의지지 부지의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정한 알입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71세 상철씨 이야기입니다. 상철씨는 평생 똑똑한 척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는 척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아, 그거? 알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하기 싫었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까봐. 70이 넘으니 피곤했습니다. 아는 척하는 게.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스마트폰 기능. 상철 씨는 몰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는 척했을 겁니다. 아, 그건 말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르겠다. 손주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있지. 많지. 그럼 어떻게 해요? 너한테 배워야지. 손주가 가르쳐줬습니다. 상철 씨는 배웠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진작 모른다고 안 했을까? 모른다고 하면 배울 수 있는데. 상철 씨는 이제 자주 말합니다. 나는 몰라. 그거 처음 들어봐. 가르쳐 줄래?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면 배우면 된다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실수. 예전에는 실수하면 숨겼습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변명했습니다. 남 탓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정합니다. 내가 실수했네. 내가 틀렸어. 68세 은희 씨 이야기입니다. 은희 씨는 요즘 며느리와 사이가 좋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자주 싸웠습니다. 육아, 문제. 은희 씨는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며느리는 다른 방식을 원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키워요. 요즘이 뭐가 달라? 애 키우는 건 다 똑같아. 싸웠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손주를 못 봤습니다. 며느리가 안 보여줬습니다. 은희 씨는 속상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과해. 내가 왜? 내가 옳은데. 옳고 그름이 중요해? 손주가 중요해? 은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육아는 시대마다 다르니까. 내 방식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야.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내가 틀렸어. 내 방식대로 해.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나도 배워야겠어. 요즘 육아법 나한테 가르쳐 줄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손주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은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기는 거라는 것을, 관계를 이기는 것, 마음을 이기는 것.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지혜라는 것을, 고집 부리는 것보다 유연한 게 낫다는 것을. 죽음도 삶의 일부다. 죽음. 예전에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압니다. 74세 재호 씨 이야기입니다. 재호 씨는 작년에 친구를 잃었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 장례식에 갔습니다. 친구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재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태어났으니 죽는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 당연한 거다. 재호 씨는 집에 돌아와서 유언장을 썼습니다. 재산 분배, 장례 방식, 다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언제 가도 괜찮아. 준비됐어. 재호 씨는 요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삽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밥을 먹으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네. 자식을 만나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안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하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아빠가 너 사랑한다. 자식이 놀랍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늘 사랑했어. 그런데 말을 안 했을 뿐이야.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자식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나도 사랑해요, 아빠. 재호 씨는 행복합니다. 언제 가도 후회 없어. 다 말했으니까.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편하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이 더 소중해진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 젊었을 때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항상 잘해야 한다고. 하지만 70이 넘으니 압니다. 완벽할 필요 없다는 것을. 노자는 말합니다. 대성약결. 큰 완성은 모자란 것 같다. 무슨 뜻일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이 오히려 완전함입니다. 부족하기에 인간답습니다. 부족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72세 혜숙 씨 이야기입니다. 혜숙 씨는 평생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집은 항상 깨끗해야 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어야 했습니다. 음식은 항상 맛있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됐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항상 긴장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70이 넘으니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청소를 하고 싶어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요리를 하고 싶어도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우울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음식이 조금 짜도 괜찮아요. 엄마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요. 혜숙 씨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나대로 충분해. 혜숙 씨는 이제 집이 조금 지저분해도 신경 안 씁니다. 음식이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음식이 좀 짜네. 그럼 다음에 덜 짜게 하면 되지. 웃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상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로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가장 현명합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는 것을. 잃는 것도 있습니다. 기억력, 체력, 외모. 하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지혜, 평온, 자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가장 현명합니다. 20대의 당신보다, 30대의 당신보다, 40대의 당신보다, 지금의 당신이 가장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70년을 살았으니까, 많은 것을 겪었으니까,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존재는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지나야 진실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 70년을 살아야 보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들, 아침 햇살이 아름답다는 것, 나무마다 다르다는 것,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 침묵이 때로는 더 깊은 대화라는 것, 느려야 깊어진다는 것, 빠르면 못 본다는 것, 천천히 해야 제맛이라는 것,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 욕심을 내려놓으면 편하다는 것,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지혜라는 것,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용기라는 것,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압니다. 70년을 살아서. 공자의 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2종 심소욕 불유구. 70세가 되니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당신도 이제 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70년을 살았으니, 충분히 배웠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당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현명하니까. 75세 명자씨 이야기입니다. 명자씨는 요즘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더 잡니다.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납니다. 바빠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바쁩니다. 내 시간을 사는데 바쁩니다. 자식이 걱정합니다. 엄마, 그렇게 살면 건강 안 좋아요. 괜찮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래도 나 이제 75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야. 자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명자 씨는 자유롭습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70년을 살았으니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이 선물이다.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이 선물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니 압니다. 오늘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내일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이 소중합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영어로 현재를 present라고 합니다. present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오늘 눈을 떴습니다.